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부자들, 그리고 재벌집, 그리고 성공한 연예인분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생활을요. 그렇지만 정말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월 1,000만 원의 돈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하는 돈이 아니고 자본소득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면요, 한 분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고 또 아이들을 잘 챙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 하시거든요. 그런데 매달 1,000만 원씩의 자본소득이 생긴다면 그렇게 가족끼리 떨어져 생활하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면서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지금 세배 레버리지를 이용한 무한매수법으로요, 한 달에 1,0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억 계좌, 한 계좌로 만들어내는 수익이요, 10개월간의 월 평균이 1,200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내가 3억 원의 돈을 만들 수 있다면 한 달에 1,200만 원의 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00만 원이 좀 너무 멀어 보이고 또 3억이라는 돈이 너무 멀어 보인다. 그러면 2억으로 갑니다. 그러면 한 달에 800만 원이고요. 2억도 멀어 보인다. 그러면 1억을 갖고 무한매수법을 하게 되면 한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월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요, 매달 수익이 나는 걸 그냥 단순 합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5월 달에는 3억짜리 계좌 2개에서요, 수익금이 무려 3,558만 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4월 달에는 수익이 나지 않아서 0이었고요. 이런 무한매수법은 언제 수익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한데 모아서 내가 한 달 한 달 필요한 곳에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좋다는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드렸었는데요. 자영업자처럼 또는 사업자처럼 나의 매출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나 쓸 때는 직장인처럼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관리만 해 나간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종잣돈 1억 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1억 원을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1억 원을 2억으로 만들고 2억을 3억으로 만들고 5억으로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시면 너무 좋고요. 저도 무한매수법을 할 때 이걸 조금 더 싸게 살 수는 없을까? 시외장에서 사면 조금 쌀까? 낮장에서 사면 조금 싸게 살까? 이렇게 계속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LOC로 사고 있습니다. 반은 LOC 평단 매수로, 그리고 반은 LOC 큰수 매수로 이렇게 사고 있어요. 그래서 라오어 선생님 네이버 카페에 가보면 뭐 버전 2, 버전 2.1, 2.2, 그리고 최근에는 버전 3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신 분,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정말 똑똑하신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지만 저는 그냥 책에 나온 그 방법대로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 제가 생각한 그 분할수 안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거나 아니면 돈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낸다. 저는 이런 단순한 원칙으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뭔가가 어려워지고 복잡하면 오랫동안 하기가 싫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건 저는 평생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세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장기 투자만 했을 때요, 참고했던 책이 있어요. 오랜만에 소개시켜 드려요. 부자들의 세배수 ETF 투자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혹시 참고하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배 레버리지 상품을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제일 염려가 되는 건 그거였어요. 오를 때는 좋은데 그럼 내려갈 때는 이거 괜찮은 거야? 닷컴 버블 같은 그런 상황일 때는 괜찮은 거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럴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미도리 선생님의 영상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행자님이요, 마음으로 듣는 아더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메모를 해놓고 이렇게 오며 가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아이들 있죠? 아이들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노래 한번 불러드립니다. 제가 고음이 좀 안 돼서 남자키로 불러드려요.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행복 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딸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딸은 23살이고요. 작은 딸은 19살이에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10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육아일기를 써줬습니다. 큰딸은 20살에 독립을 해서 지금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요. 그때 모아서 한 7권 정도가 되더라고요. 모아서 이제 독립할 때 내보냈고, 작은 딸 이렇게 육아일기 써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면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엄마 아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를 좀 알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일기를 쓰게 됐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렇게 일기장을 보다 보면 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구나, 이런 초심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조금 욕심이 스멀스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러다가요. 그래서 이런 일기장을 보면 아, 그래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10살 때까지 이렇게 육아일기 써주고요. 같이 어디 공연 다니면서 본 거, 그 티켓 같은 것도 다 모아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희들을 체험도 많이 시켜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사춘기 때 돼서는 아유 정말 파란만장했죠. 그럴 때는 뭔가 말로 하면 서로 다툼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서로 교환일기라는 걸 이제 써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 무조건 아무리 이제 내 마음속에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는 그런 사춘기 시절이라 하더라도 정말 너무 아니다 싶은 행동을 할 때는 이렇게 일기를 써가면서 또 알려줬고, 또 아이들이 또 교환일기니까요. 본인들의 생각도 또 적어주면서 이렇게 이런 시간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저는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뭔가를 남기니까 기록도 되고요. 또 추억도 되고 그래요. 사춘기 시절이 되면서 아, 정말 눈물 없이는 못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육아서를 늘 이렇게 손에서 놓지 않고 배우면서 키웠지만 또 책 내용대로 실천하기도 힘들고, 또 내 아이가 책에 있는 아이처럼 자라지도 않고, 이럴 때 정말 뜨거운 눈물도 몇 번 쏟으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저도 더 어른이 된 것 같고, 아, 정말 아이들을 키우는 일 보통 일이 아니고, 또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일기 쓰고요. 거기에 좀 뒤에 노트가 남아서 이런 무한매수법 글로 써줬어요. 정리도 해뒀고요. 그래서 아이들 삼성전자부터 쭉 투자를 해왔어요. 친척들이 용돈 주시면 쓰지 않고 계속 투자를 했고, 또 익절을 해서 또 TQQQ 또 한참 마이너스일 때 계속 추가 매수하면서 좀 돈들이 있어요. 그거를 무한매수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평생에 저는 아이들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서로 관계만 잘 맺으면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